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제 수업 자료는 교과서 학습 후 또는 블로그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익힌 후에 정리하고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소설인 홍계월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어딘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영국의 대처 수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여자지만은 영국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 나간 그런 대처 수상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소설이 나올 때는 배경이 조선시대죠.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홍계월이라는 인물은 그 남존여비를 깨고 오히려 남편보다 훨씬 더 능력도 뛰어나고 또 남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또 남편도 그에 순응해서 나중에는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홍계월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계월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존여비 시대의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자, 그래서 인물이 보면은 홍계월입니다. 홍계월이 나오고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나중에 평국이라는 남자로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홍계월의 남편이 보국입니다. 자, 이 보국은 홍계월을 구해준 여공의 아들입니다. 자, 아내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아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녀꿈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좀 특별한 출생을 말하는 거죠. 자,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부모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 보국의 아버지인 여공이 구출을 했는데 자, 계월이 남자인 줄 알고 평국이라는 이름을 주고 보국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못을 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여자로 밝혀졌죠. 그래서 보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항상 평국이, 즉 계월이가 보국이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니까 보국은 또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겠죠. 자, 보국의 첩 영춘이 있는데 이 영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계월이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옛날에 권선징악 그럽니까? 자, 영춘은 결국 죽게 되죠. 자, 나라에 또 전란이 일어났는데 계월이 장군이 되고 자, 보국은 그 부하가 되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남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평국 즉 계월이가 결국 천자 위기에 빠진 천자를 구하고 자,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자인데 남자인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그것도 천자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보국이도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죠. 자, 인정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요. 자, 북이 영화를 누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 박시분전도 있고 여자들의 능력이 특별한 그런 작품들이 들어있지만 자, 이 홍계월전은 여성의 역할이 다른 어느 작품보다가 강하게 보이고요. 특히 남편을 조롱한다는 점에서도 조롱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등은 계월과 보국의 부부 갈등이 나타나고요. 또 계월과 영춘, 처첩 갈등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으로서 명나라와 오랑캐인 서달과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갈등들이 천자와 또 남편의 이해로 해결된다는 내용.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홍계월전입니다. 자, 부분 줄거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 시절
홍무와 양부인은 뒤늦게 계호를 낳는다. 홍무는 계호의 아버지죠. 자, 홍무 집안은 명나라 명문가입니다.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났습니다. 영웅의 일생에 보면은 대체로 영웅은 특별한 혈통을 이어받고 있죠. 자, 홍무 양부인이 남자 옷을 입혀서 기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남장 모티프, 자, 남장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양부인은 해적이죠. 해적에게 붙들리고 게으른 강문에 버려졌습니다. 자, 홍무는 장사랑에게 거짓으로 항복했지만, 자, 거짓으로 항복했는데, 자, 그럼 일단 명문가가 항복했으니까 죄로 벽파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계월의 탄생과 가족의 이별입니다. 자, 보국의 아버지 여공이 물에 떠내려가는 계월을 구해내었습니다. 여공은 시아버지인데 위기 상황에서 조력자가 되죠. 시아버지는 물론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시아버지가 되죠. 자, 계월은 평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여공의 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해적의 속으로 도망친 양부인은 고난 끝에 벽파도로 가서 남편 홍무를 만난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소설의 우연적 구성이 되겠죠. 자, 평국과 보국은 과거에서 각각 장원 2위를 급제하고, 자,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합니다. 그래, 여자인 계월 평국이가 더 뛰어나죠. 여기 번호 1번 해놨는 거는 전부 다 보국보다 뛰어난 평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 평국은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까지도 만나죠. 자, 좀 우연적인 구성, 고소설의 우연적인 구성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전개입니다. 계월의 급제 및 승리와 부모와의 재회가 나타납니다. 자, 병이 든 평국을 진맥하는 중에 여자임이 밝혀지자 천자가 평국과 보국을 혼인하게 합니다. 그 천자가 용서해 주는 거죠. 자, 위기, 여자로 밝혀진 계월과 보국의 결혼이죠. 평국이 군령으로 보국을 다스리자. 평국이 더 계급이 높잖아요. 보국은 불평하고 평국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지냅니다. 자, 평국과 보국의 갈등인데 여기서 이제 보국의 열등감이 드러나고요. 또 보국의 애첩 문제 등으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처첩 간의 갈등이 드러나죠. 자, 절정으로서 계월과 보국의 갈등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평국이 천자의 명으로 전쟁터에 나가 보국과 천자를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평국, 즉 계월의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겠죠. 자, 이때 남관장은 사람 이름이죠. 장계를 올리거늘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장계는 보고서입니다. 자, 보고서의 내용이 여리 있죠. 자,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로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지금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죠. 호주 북쪽 지방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황태를 보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서 적을 막아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그 장계의 내용이죠.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령태가 말했다. 자, 이 도적은 좌성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자, 평국은 바로 계월이죠.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팽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렸지만 지금 규정, 팽국이 이제 여자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귀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요. 자,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팽국이 지금 교정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자, 조야는 조정과 민간이고요. 장록은 벼슬과 녹봉입니다. 그 팽국은 여자지만 자, 벼슬이 있다는 뜻이죠. 어찌 교정에 있다 하여 꺼리끼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팽국을 불러냈다. 이때 팽국이 교정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귀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첩, 영춘이라는 첩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관이 와서, 사관은 임금이 보내는 사신 신하죠.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사관은 말을 전하는 관리입니다. 팽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옷을 벗고 조복은 관복입니다.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교정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치고 항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와 나라와 조정을 편하게 지키도록 해라. 나와는 출병하여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여 나라를 지켜달라. 팽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여자임을 속였잖아요. 높은 공후와 장로, 자, 벼슬과 녹봉이죠. 녹봉을 받아 영화롭게 지내기가 항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디서거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자, 이 부분은 집단 간의 갈등,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유교적 가치관 중심이기에 계월은 국가의 부름에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 임금에 대한 충성이죠. 유교적 가치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여자의 활약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가, 지금도 여자들이 일을 하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옛날엔 더 힘들었겠죠.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자, 겨울의 출병, 겨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왔죠. 자, 삼남원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라. 보국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자, 대령은 기다렸어. 자, 자기 말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죠.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부목게 해줬다. 분함. 아내가 자신을 부하로 두고 있으니까 좀 분하기도 하겠죠. 겨울은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는 개인적인 갈등이죠. 계열과 보국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공이 말했다. 보국의 부친이죠. 또 겨울이 물에 빠진 겨울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러더냐? 계월을 관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보국이 할 수 없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했다. 갑주는 갑옥과 투구입니다. 홍원수는 자기 아내 홍계월이죠.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자, 여자임이 밝혀져도 지금 계월은 영웅적 역할을 하고 있죠. 남편으로서는 좀 기분 나쁘기도 하겠다. 그죠?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초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자, 계월보다 능력이 부족한 보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권위에 의존하려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국을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일 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구체적인 지명이 쭉 나타납니다. 여정이 나타나죠. 적병이 평원 광야에 넓은 들판에 진을 쳤는데 구세기가 철통 같았다. 약한 철통 같으면 겨울이 능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죠.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원수는 겨울입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장령은 장수의 명령. 호령이 서리발 같았다.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자, 이 부분은 여자지만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계월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은 보국이죠. 중군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는 자기 아내인 계월이죠. 병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윤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3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하려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의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2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한 사람이 다 이길 수는 없겠죠. 보국의 위기입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 적들이 함성을 지면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사세가 형편이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으로 단식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장대는 장수가 명령하는 높은 대입니다.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 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계월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드러나죠. 자, 보국을 구한 계월이고 계월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절어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자, 보국이는 남자에 의존해서 아내를 지배하려 했죠.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자, 조선의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아마 갈등을 풀어보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성독자들은 대리 만족하고 있죠.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고 항성으로 보냈다. 이때 원수가 진중에서 적진을 격파할 묘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산란하여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았다. 자,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는 거죠. 자, 이거는 고전소설의 우연적 성격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살펴보니까 황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자, 이건 계월의 비범함이 드러나고요. 자미성이 신지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가 등등하여 한수에 비쳤다. 자미성은 천자의 별이고 신지는 신의 땅입니다. 자, 한수라는 강물에 비쳤다는 뜻이겠죠. 홍원수가 깜짝 놀라 중군장을 불러 말했다. 보국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은 짧은 시간이죠. 자, 명제경각.
자, 운명이 짧은 시간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필마로 가려하니 장군은 장수들과 군주들을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자, 홍원수가 필마 단겁으로 황성을 향해 갔다. 동방이 밝아오건을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도달했다. 참 대단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안이 비었고 궁궐이 불에 타 빈터만 남아 있었다. 원수가 통곡하며 도로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천자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매우 슬퍼하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들어갔다. 홍원수가 바삐 쫓아가며 말했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서 천자가 간 곳을 이르라. 노인이 그제야 도로 기어 나오더니 목을 놓아 울었다. 홍원수가 자신이 보니 이는 기주후 여공이다. 바로 자기 시아버지죠. 자, 보우의 아버지입니다. 홍원수가 급히 말해서 내려 엎드려 통곡했다. 시아버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이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와 시어머님은 어디로 피란하셨습니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통곡했다. 갑자기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모략하기에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다.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란했다. 내 부모와 시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홍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나 뵐 날이 없겠습니까? 또 물었다. 황상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공이 대답했다. 여기에서 숨어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엎고 북문으로 도망쳐서 천태령을 넘어갔다.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으니 반드시 위급할 것이다. 자, 홍원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천자를 구하려 가니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홍원수가 말에 올라 단숨에 천태령을 넘어 순식간에 한수 북편에 다다라보니 심리사정에 적병이 가득하고 항복하라는 소리 산천이 진동했다. 자,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자, 임금이 어려움 처해 있잖아요. 백척간두 위기 일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홍원수가 이 말을 듣고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같이 소리치며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들어 크게 꾸짖었다. 자, 계열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드러납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여기 왔도다. 자, 맹길이 겁을 먹고 말을 돌려 도망쳤다. 홍원수가 크게 꾸짖었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가리오? 도망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홍원수가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준총마가 시뻘건 주둥이를 벌리고, 준총마는 뛰어난 말입니다. 천리마 이런 말들이 있죠. 순식간에 맹기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말의 비범함이 드러나죠. 말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맹길이 크게 놀라 몸을 돌이켜 장창, 긴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해치고자 했다. 홍원수 크게 분노하며 칼을 들어 맹기를 치자 두 팔이 떨어져 나갔다. 또 이리저리 헤집고 돌아다니며 적절을 모두 진멸하니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고 죽음이 산과 같았다. 과장법이죠.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손가락을 깨물려 하자. 자, 이거는 자결을 시도하는 거죠. 자, 홍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 엎드려 통곡했다. 폐하는 옥체를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평국이 왔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진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보국이 오왕초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평국이 적장인 채 하여 보국을 또 조롱합니다. 자, 위국공 홍무, 평국의 즉 계열의 아버지죠. 일행이 황후 태자 일행을 만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적 구성이 드러납니다. 평국과 보국은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린다. 자, 행복한 결말입니다. 자, 결말은 국가적 위기를 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남전여비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의 뛰어난 여인상을 그린 홍계월전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문소설이고요. 영웅의 이야기는 영웅소설이 되겠죠. 자, 싸우는 이야기, 군담소설입니다. 성격은 한 사람 일대기죠. 전기적이고 또 영웅적입니다. 특징은 일대기중 구성 방식, 한 사람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대기를 적은 겁니다.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화소를 사용했다. 남자가 아니면 이런 활약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대적 한계 때문이겠죠.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일반 통념은 남자가 좀 더 강하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자,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 기상과 제조. 아마 무능한 남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여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영웅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했는데 영웅서사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고귀한 혈통. 자, 겨울이도 고귀한 혈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이한 출생. 어머니가 선녀 꿈을 꾸고 개월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비범한 능력을 지녔죠. 남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 유년기에 전라도로 인해서 물에 버려졌지만 보고의 아버지로부터 고함을 받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죠. 자, 구출과 양육되었습니다. 성장 후에도 또 위기가 옵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죠. 자, 이런 구조가 영웅서사의 구조, 영웅소설, 영웅설화의 구조가 됩니다. 편국의 영웅적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자. 조정회의에서 보면은 편국을 대원수로, 그의 아내를 큰 장군, 남편을 작은 장군으로 해서 출전하게 했죠. 보국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아내의 부하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죠. 전쟁터에서는 편국이 보국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남편보다 뛰어나죠. 편국이 또 시아버지와 황제까지 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웅적 모습이 되겠죠. 자, 홍계월전의 영웅 군담소설의 유형입니다. 여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서 남성 주인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에 대해 평가한 두 학생의 견해에 대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시만 한번 들어보죠. 자, 홍계월은 남성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이다. 남성만 영웅이라는 통념에 대항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홍계월은 여성으로서 자각도 강하지 않고 여성 권리 신장에도 귀하지 않았다. 자기만 잘났는 겁니까? 홍계월의 영웅성이 강화될수록 여성의 모습은 없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사시남정기를 읽고 사정옥과 홍계월을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시남정기는 김만중의 소설이죠. 숙종과 인연왕후 장희빈의 관계를 풍자했다라고도 합니다. 신부는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네. 앞으로 장부를 어떻게 섬기려 하는가. 자, 장부는 남편입니다. 어린 시절 엄부를 여의고, 엄부는 아버지죠. 편모의 과외를 받으며 성장하여, 과외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성장하여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실 배운 게 있겠죠. 그러나 자모께서 문에서 전송하면서, 자모는 어머니입니다. 호칭이 요즘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제아비의 뜻을 어기지 말라. 공경하고 자 조심해서 경계하다는 조심해서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시의 부덕이 드러나죠. 자 이 부분은 또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섬겨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런 남편이 있다면은 참 대접받기 어렵겠죠. 당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면 아마도 대관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관은 큰 잘못, 큰 허물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아비를 어기지 않는 것이 부도라 한다면, 부도는 아내의 도리, 여자의 도리라 한다면 제아부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한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으로 올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륜을 고루 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륜은 삼강오륜 기억 혹시 납니까? 자, 오륜은 자 군신유의가 있고, 자 삼강은 군신유의에 해당하는 것이 군의신강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죠.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 자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의 도리, 부부유별은 남편과 아내의 다름,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 자, 요 삼강은 세 가지인데 오륜은 요 세 가지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없는 게 장유유서와 복무유신. 자, 나이 드는 사람과 젊은이의 차례.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삼강 오륜은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아비에게 간항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를 올바른 길을 권하고 부모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도 올바른 길을 알리겠다, 충고할 건 충고하겠다 이런 뜻이죠. 서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철부는 자 어질고 사리에 밝은 여자입니다. 자, 어질고 사리에 밝은 여자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아무리 뛰어나도 남편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깔아뭉 깨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사정옥은 유교적 부덕을 갖추어 가부장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고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죠. 홍계월은 남편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같은 조선시대의 작품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참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무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소설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홍계월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제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책을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